안녕하십니까, 도공입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현충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정릉에 있는 천년고찰 흥천사 가서 생각외로 조금 일이 빨리 마무리되는 바람에 여기 현충원으로 와서 현충원에 있는 곳 중에서 저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노출시키지도 않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자리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생각해 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현충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뒤로 멀리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당동의 남태령으로 또 시흥 쪽으로 이렇게 높은 산들이 반원형처럼 병풍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이렇게 동작구로 와서 요 뒤에 있는 서달산으로 또 모이고, 요 서달산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반원형의 작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서달산에서부터 또 기운이 쭉 내려와 가지고 멈춘 곳이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저 자리입니다. 배산임수라고 해서 우리나라 풍수지리에서 명당으로 치고 있고, 그리고 포란형의, 즉 둥지 안에 있는 알처럼 딱 저 자리가 그 둥지 속에 있는 알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풍수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제로 역사상으로도 저기에는 창빈 안씨의 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창빈 안씨의 묘라고 하지만은 세간에서는 동작릉이라고 불렸어요. 빈이라면은 왕비가 아닌 후궁이기 때문에 빈이라는 직함을 갖게 된 겁니다. 비가 아니라 빈. 그런데 여기는 창빈 안씨는 어떤 분이냐면은 후궁으로 조선에서 북벌을 외쳤던 왕인 중종의 후궁이었습니다. 후궁으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아들을 낳고, 또 중종이 사망한 이후에도 왕비나 황후의 배려에 의해서 속인으로 세속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지 않고 말년까지 궁에서 지냈습니다. 특별한 배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창빈 안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창빈 안씨 이전, 그러니까 중종까지, 아니 중종 이후에 명종까지가 되죠.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의 후손들이 쭉 왕이 돼서 이씨 왕조를 이루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중종 시대에 와서 중종이 사망한 다음에 그 중종의 아들인 명종이 즉위를 했고, 명종이 사망하면서 자손이 없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성계의 적자들이 왕을 쭉 이어가다가 거기에서 적자의 대가 끊기게 되는 겁니다. 적자의 대가 끊기고 창빈 안씨가 낳은 아들이, 그 낳은 자식이, 즉 창빈 안씨의 손자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서자가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적자의 왕조가 끝나고 서자의 왕조가 시작돼 가지고 조선 왕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빈 안씨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를 계승해요. 그래서 창빈 안씨가 누워있는 저 묘가 대한민국의 왕조를 탄생시킨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역사에선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26대로 끝나기까지는 쭉 창빈 안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충원에서는 창빈 안씨의 묘에 대해서 은폐한 건 아니지만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지금 풍수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조선의 왕조의 시작점이라고, 조선 후기 조선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묘토인데 왜 그 묘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 현충원 안에 창빈 안씨의 묘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건 가는 길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들이 이렇게 은폐하지도 못하지만은 홍보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달산에서부터 그 기운이 쭉 내려와서 알처럼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운이 멈춰졌고 그 중심에 창빈 안씨의 묘가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묘 옆에 그 묘를 침범해서 자기 묘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경수 여사의 묘는 저 뒤쪽에 서달산의 약 8분 능선 쪽에 있습니다. 서달산의 약 8분 능선 쪽에, 그러니까 이 현충원을 감싸고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그 8분 능선 쪽에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돌아가신 이후에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감싸고 지키려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물론 본인이 거기다 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본인이 정하셨을 겁니다. 유경수 여사 묘를 먼저 쓰고 그 옆에 자신의 묘가 들어갈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묘는 이 명당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저 좌측으로 떨어져서 기슭에다가, 즉 창빈 안씨의 묘 밑에다가 묘를 썼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묘도 여기에서 떨어져 있고. 그런데 여기 요 주먹이 창빈 안씨의 여기 요 주먹이 이 현충원의 중심지라면은 창빈 안씨의 묘가 여기에 딱 정 가운데서 이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뒤쪽으로, 그것도 밑에가 아니고 옆 앞에도 아니고 그 뒤쪽으로 바로 약간 물러서서 그 묘역을 침범해서 저쪽에 대통령이라고 했던 사람 묘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묘를 침범한 거죠. 물론 이전에도 명당 자리가 있으면은 그 명당 자리를 훔쳐가고 침범하고 묘를 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 묘를 침범해가지고 뒤쪽에다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묘를 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삐뚤어진 영향력을 아직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때서부터 좌측으로 완전히 좌빨들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기운이 그래서 망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명당 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 후기 조선의 수많은 왕들의 그 시작점이 이곳인데, 그래서 본인이 죽기 전에 했던 말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고 장담을 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고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북한에 엄청나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지금 수시로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핵무기가 40기 이상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면은
책임져야지요. 핵무기를 개발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개발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우리는 뒤통수에다가 핵무기를 이고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그리고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이 모든 원인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이렇게 위태롭게 했으니까 현충원에 있을 자격 없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최고의 명당 자리를 침범해서 있는다는 거. 우리 이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른 정기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면서 창빈 안씨의 묘역과 또 어째서 명당으로 불리게 되는지 가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가방. 가방이 아, 말수 들어갔네. 괜찮습니다. 예. 자, 여기가 창빈 안씨의 묘역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렇게 조그맣게 안내문이 있긴 하지만은 다른 곳에는 안내문이 없어요. 자,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요렇게 한적한 산길이 나타납니다. 보기가 보기는 참 좋죠. 이런 산길이 현충원 안에 이런 길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듯 싶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손질은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창빈 안씨의 묘다 하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은폐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창빈 안씨의 신도문입니다. 신도비. 여기 보면은 선조대왕이라는 한자는 그냥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신도비. 여기를 처음서부터 유명 조선국 창빈 안시 신도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서 제일 첫 자가 그겁니다. 유명 조선국
창빈, 안씨, 신도비, 명 이렇게 해서 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이 잘 적어야 되는데, 자, 요 신도비를 옆으로 하고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 옆에를 보시면은 진짜 좀 멀리는 완전히 방치된 것처럼 숲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진짜 조용하고 서울 안에 이런 숲속이 있다는 것이 잘 너무 번잡하지 않아서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 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달산에서 기운이 내려와서 뭉쳐서 멈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다른 곳보다 약 한 10m 정도 이상은 이렇게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창빈 안씨의 묘역인데, 묘역에 요 담이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묘역에 비해서 묘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선조대왕의 할머니였으니까, 그랬으니까 묘가 엄청나게 크게 능처럼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그것을 바로 붙여서 이렇게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게 가두어 놓았다. 예? 가두어 놓았다. 그렇죠. 가둬 놓은 것보다 그렇게 예. 느낄 수가 있죠. 너무 지금 이 축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창빈 안씨의 걸맞게 이렇게 비석이나 상석도 참 잘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 앞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이 앞에를 완전히 가려버렸어요. 이 앞에 나무만 없다면은 지금 한강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제 풍수상으로 이제 안대가 확 튀었다고 하는데, 이 앞에만 없으면은 동작동에 아마도 역사까지도 다 보일 겁니다. 역사를 포함해서 저 멀리까지, 강 건너까지 다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근데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 명당 자리인 것인데, 그런데 요 주변을, 묘역의 주변을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은 요 뒷길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묘에 비해서 장소가 너무 협소하죠. 이것이 축소된 겁니다. 이게 원래 있던 적보다. 이렇게 요 뒤를 따라서 옆에 길로 지나가면은
저 위에까지 가면. 여기도 요 뒤가 장군묘역입니다. 출입금지를 이렇게 놨네. 장군묘역이고 저기에 보면은 예. 저기가 이제 김대중 묘의 예. 관리 사무실인가요?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창빈 안씨의 묘에 붙어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최근에 심었네요. 최근에 심은 거고 에이. 여기에 지금 여기 향나무가 있잖아요. 예. 향나무가 지금 김대중 묘소의 경계를 이렇게 싹 둘레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담처럼 예. 저기에 향나무를 저렇게 싹 쳐놓은 거예요. 여기가 머리가 누워 계시고 머리가 있고 아 침범했네. 침범한 거 사실은. 야 이거 뭐 증거네 이거는. 보세요. 예. 불과 10m도 안 돼요. 그 봉우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뭐라고 그럴까 이것을 합장을 해도 예. 이렇게 이 정도 가까이 안 하죠. 할 거예요. 뭐 부부 합장한 거는 뭐 이렇게 요 정도는 가깝긴 하겠지만은 예. 이렇게 조상들이라든가 이런 저거는 철조망은 왜 이렇게 아 이거 해서는 안 될 짓도 했네. 철조망을 또 이렇게 예. 둘러버렸네. 그러니까 와. 저쪽으로 감추기 위해서 예.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무들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은 저기 바로 담 옆에 예. 김대중의 그 관리 사무소가 있잖아요. 여기도 뭐 저기 축소 해버렸네요 그냥요. 아, 다 깎아내렸네. 에헤이, 이거 뭐 완전히 자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보이잖아요. 바로 보입니다. 10m도 안 돼요. 이거는 부부간에 합장을 해도 예. 이렇게 이 정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합장 정도나 그럴 때나 이렇게 가까이. 저기 지금 합장되어 있는 묘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 그러니 지금 보세요. 여기 묘가 얼마나 큰가. 이게 속인들은 그냥 일반인들은 백성들은 여기를 동장릉이라고 불렀어요. 예. 창빈 안씨의 묘긴 하지만은 창빈이긴 하지만은 후기 조선의 시조모니까 예. 그 손자가 왕이 돼가지고 그 왕 계통을 이어갔으니까 시조모인데 묘역도 엄청나게 크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묘역을 감싸고 있는 이 담이 너무 협소하게 딱 그 묘만 남겨두고 딱 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묘하고 담하고 묘의 크기에 비해서 2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묘의 크기에 비해서 담이 너무 협소하게 이거는 3m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와보면은 저기에 그 김대중의 비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저 하얗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자리인데 그 명당 자리를 침범을 해가지고 묘를 쓴 거예요. 아,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훤히 트이고 잘 보이지만은 여기도 여기 이 나무들이 없다면은 저 강 건너까지 저기 살짝 보이잖아요. 예 지금 훤히 보입니다. 대로 다. 강이 보이고 이런데 이 나무 때문에 앞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 나무만 다 앞에만 쳐버려도 그냥 뭐 훤히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적극적으로 은폐시키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점을 다시 생각해보고 여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가꾸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기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다랗게 병풍이 쳐져 있고 거기에서 기운이 흘러나와서 이 서달산을 중심으로 기운이 또 병풍처럼 쭉 퍼져 있고 그 기운이 서달산 기운이 바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요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렇게 막아버리고 감추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